때가 왔습니다. 대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전복 세력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정면 승부할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지금도 국소정당의 지도자와 당원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거대 양당 정치 체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회의석의 구성이 모두 민주주의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석이 구성이 모두 민주주의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 인물 선출은 당원들의 다수결 투표,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 선출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 원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당원들의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무시한 채 만행을 저지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자신들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님을 자백한 일이 5월 10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닌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의석 300석 중 107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이 정당은 불과 한 달 전 파면당한 윤석열 씨가 소속되어 있던 집권 여당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던 우두머리를 직접 모시고 있던 정당이 알고 보니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에 따라 민주공화국인데도 말입니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 얕게 혹은 감정적으로 알고 넘어갔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정당이 아닌 집권 여당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체제 전복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논리비약이 과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윤석열 씨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자유를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평가는 가혹했죠. 그들이 꾸준히 말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키워드는 1972년 유신 헌법에 쓰이기 시작한 이후 신자유주의 세력의 상징적인 키워드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정치 활동을 중단시켰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능이 멈추도록 만든 반민주적인 사태였습니다.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는 군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추종하는 독재자였고 그가 대한민국에 펼친 공포정치를 돌이켜보면 신자유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 이후로 점점 더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신자유주의 세력이 발생 초기와 동일한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래 인간이라는 종족은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입니다. 신자유주의도 세월을 먹으며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민주주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릴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정치적인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어려운 것과 복잡한 것을 꺼리는
소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세속적인 말들을 통해 소시민들의 의식 속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등 소시민 적대적인 정책을 통해 소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바쁘고 힘들게 만드는 수법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갔습니다. 참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참으로 분한 일입니다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소시민인 상황에서 그들의 전략은 잘 먹혀들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시도는 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이뤄져 왔습니다. 한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고 국가와 공동체에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곧바로 나서서 저항할 줄 아는 신기한 민족입니다. 근현대사만 가볍게 훑어보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미국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 등의 사례들이 바로 나옵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여당을 심판한 일이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소위 말하는 국뽕에 취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만 안타깝게도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많게 잡아봐야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놀랍게도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군인을 투입해서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지금도 지지하는 국민은 현재도 30%가 훌쩍 넘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민주공화국 안에서 신자유주의자로 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교육개혁 등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라왔을 수도 있고 일베, DC, 아카, 펜코, 루리앱 등의 커뮤니티 여론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자유주의 세력의 의도대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연명해 오다가 변절해서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면서 신자유주의에 합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체제 전복 시도를 겪었습니다. 어려서 받은 반공교육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체제 전복 시도를 공산주의 세력의 정반대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행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의 10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민주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가령 민주노동당 등의 국소 정당은 위력적인 정치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좋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국소 정당에 투표하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반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세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득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자유주의 세력의 표는 민주주의 세력이 어떤 큰 일을 해도 결코 민주주의 세력 쪽으로 향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가 결국 다수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곧바로 떠오르는 것은 대한민국 20대 대선입니다. 민주당 경선 기간 중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행한 네거티브성 발언과 심상정, 오준호, 김재현 등의 국소 정당 후보에게 향한
표로 인해 불과 0.73%의 극히 미미한 차이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하는 현재 정상적인 민주정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현재 거대 양당 체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분하게도 민주주의 정당은 연합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정당의 정치폭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은 명확하고 단순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당이 해내야 하는 진짜 정치는 다수의 국민과 소수의 국민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챙기고 보듬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세력의 척결입니다. 신자유주의 내란 세력의 척결이 이루어지면 남아있는 민주주의 정당들이 각자의 목표에 맞는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에서 반민주적인 행태가 먼저 사라져야 비로소 민주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선거는 전략입니다.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당선 후 행보가 달랐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표심 확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략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 줄다리기에서 패배하는 미래만이 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 기간 중에는 표심 확보를 위해 감언이설을 하며 실제 재임 때에는 당선인 본인이 생각하던 우선순위를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윤석열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불과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약 이행률 55%로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낮은 수치조차 최근 대통령 6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반이 필요하고 알맞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이념 안에서의 상식 대 상식 구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정상과 정상의 대결을 정상의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등의 국소 정당들이 가진 가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국가적 기반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전성기일 때 웰빙 열풍이 돌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풍족한 나라에서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먼저 회복해야만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소수 정당들도 그들의 가치를 빛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또는 당원이 발휘하는 그 위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신자유주의 내란 세력에게 보여주고 국민이 행하는 주권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정신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